그날 남편은 하루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월 700만 원을 벌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을 기다리는 건 밥을 빼앗기고 욕을 먹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화를 냅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결혼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보게 될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고 왔습니다. 배달 일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평택까지 갑니다. 월 700만 원을 법니다. 많이 벌 때는 하루에 80만 원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27kg이나 빠졌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에너지바와 커피만 먹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남편은 현관 앞에서 5분에서 10분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도 무사히 아들 옆에서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반찬이 많이 없어. 남편이 답합니다. 이 정도면 재수성찬이지 뭐. 그런데 아내가 화를 냅니다. 너네 엄마 생각나. 그냥 항상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나요. 시어머니랑 오빠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먹지 마. 먹지 마. 남편이 고기를 못 굽습니다. 아내가 화를 냅니다. 고기를 못 굽는 거 싫어요. 남자답지 못해요. 그냥 여자 만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남편이 사과합니다. 미안해. 남편은 왜 이렇게 사과만 할까요?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설명합니다. 저는 빚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6천만 원이 있었는데 놀면서 3천만 원이 더 불어나서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창기 때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해서 놀고 먹고 한 줄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39살까지 대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살아보려고 빚까지 졌어요. 저는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인정합니다. 네. 이해 갑니다.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테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뭔데? 대출이나 하게 하고 과거 얘기 꺼내면 너는 다 지난 얘기라고 꺼내지 말라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내가 설명합니다. 남편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남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합 대출 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만나서 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차를 타자고 했습니다. 차에 탔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더니
그 사람이 몸을 만졌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런데도 계속했습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되게 무섭다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이 그 친구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얼마나 받아줬어요? 나한테 다 지난 일이라 왜 꺼내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답합니다.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 일 있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 나한테? 남편이 답합니다. 신고해. 신고하면 되잖아. 왜 다 지난 거 얘기 또 꺼내고 그래? 아내가 말합니다. 오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오빠 얼굴 보면 그 생각이 다 떠올라요. 만난 지 2달 만에 저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 엄청 좋았어요. 좋으니까 그래요. 한우조리원도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2주 쉰다는 조건 하에 제가 산후조리원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을 나갔습니다. 나는 다 발손이 부어가지고 설거지하고 일했었어요. 나는 그거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남편이 인정합니다. 산후조리는 제가 정말 100% 잘못한 게 맞아요. 그 약속은 꼭 지키고 2주를 함께 해주었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연애 초반부터 나보고 눈빛이 이상하다. 만나지 마라.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 낳고 살면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쭈물로 고기를 맛있게 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야, 쟤는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모를 때렸습니다. 아내가 설명합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저희 엄마가 짐을 챙기러 집에 왔어요.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무릎 꿇으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아기를 위해서 살아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저희 집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계속 그랬대요. 그리고 얼굴을 갖다가 때렸대요. 남편이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이렇게 쳤고요. 장모님한테 욕을 하고 싸대기 때렸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이 설명합니다. 맞는 거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핸드폰을 던져서 눈이 터졌어요. 눈에 수술이 나왔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내가 남편 주변 사람들을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한 일입니다. 남편이 설명합니다. 제 핸드폰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게
한 4~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이 사람이 빚이 어떻고 이 사람이 임신을 시켜서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팔지 않아서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집 나가고 연락 안 되면 단톡방에 또 초대할 거야. 진짜 MC가 놀랍니다. 뭐예요? 도대체 진씨 뭐예요? 아주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내가 답합니다. 난 내 이미지가 깎여도 상관없어. 내가 집을 나가고 전화를 안 받으면 답답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연락이 오거든. 남편은 매일 새벽 12시 반에 퇴근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들 옆에서 잘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스크를 씁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기가 울고 있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내가 나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렇게 와 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욕을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얼굴만 봐도 짜증나. 문모해.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내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을 하면 또 화를 낼까봐 무섭습니다. 전문가가 말합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사과를 하려고 하세요. 여기 나오신 모든 남편 통틀어서 말투만 놓고 따지면 김영진 씨가 가장 모범이 될 만한 말투를 쓰세요. 진태현보다도 김영진 씨가 더 좋은 말투를 써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놓고 심지어 남편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상담이 시작됩니다. 전문가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큼 족 쳤으면 됐어요. 화면을 보면서도 정말 귀가 막 쟁쟁할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게 섭섭할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하루에 5~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죠? 그냥 이렇게 하면 가족이 그나마 굴러가니까 가장 큰 변수는 경제적인 거겠죠. 월 7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월세가 125만 원입니다. 빚 갚는데 200만 원씩 나갑니다. 저축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아내가 아이를 볼 수 있게 영상 통화를 걸거든요. 그럼 야, 안녕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 보면 또 힐링도 되고 내가 버는 돈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걸로 버티는 거죠. 전문가가 말합니다. 아버지네요. 아버지고 남편이고 퀵서비스 정보방 큰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막 15시간씩, 16시간씩 하면서 아들 셋 키우고 오늘도 무사히 복귀하세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멋있다. 열심히 해야지.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빛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식당에서 막 어둠 속인데 그냥 유독 눈길이 가고 빛났고 나는 오빠가 침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격에 똥칠할 때까지도 옆에서 다 수발 들어주고 사랑할 거라고 막 했던 말들이에요. 지금도 지탱하게 되는 주춧돌인 것 같아요. 이 아내랑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고요. 막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또 너무 미안하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남자는 왜 이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주눅 든 듯이 사는 건 달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사과를 하는 건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집이나 다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집이나 다 가출하진 않아요. 근데 이 집은 가출할 만해요. 아내가 딱따구리 같아요. 계속 쪼는 딱따구리 같아요. 남편분의 불만은 뭐냐면 제일 큰 불만은 언제나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저도 죄인된 심정으로 이제 아내의 불만과 어떤 원망, 욕설, 폭행 이런 거 다 들어주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그런 투의 말들을 들으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말합니다. 밖에서 보면 무슨 노예 같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이거 다 당신 탓이야. 계속 이야기해요. 아내가 대단히 일방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더라고요. 이건 조절을 해야 돼요. 아내가 지금까지는 규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합의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고사될 거예요. 변호사 상담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 때문에 제가 빚까지 지게 됐거든요.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비록 남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영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유책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과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유책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아내분의 유책이 없느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혼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고 성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내분의 유책이 전 시점에 훨씬 더 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5천까지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말합니다. 굳이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들이댔고
제가 선택을 했고, 그런 저의 선택과 저의 노력들이 이 자료로 막 보상받고 싶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일단 저는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주고 싶어요. 모든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남편은 아이 양육비도 받지 않는다. 변호사가 놀랍니다. 이런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양육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돈이 있어야 아기를 먹이고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기를 데려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일자리가 생기고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때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내가 경제 활동을 안 해서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양육비는 지급해야 돼요.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남편이 말합니다. 양육비도 엄마가 어렵다면 받을 생각이 없다. 변호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남편 김영진 씨는 아내 이지은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남편이 답합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 아내 이지은 씨는 남편 김영진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내가 답합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던 원동력은 다 아내 때문이거든요. 아내랑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선 나올 수 없는 유형의 말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고민도 하고 연습도 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요. 아내가 없었으면 이런 말투도 구사하지 못했겠죠. 어쨌든 내 모든 행동 안에는 기준이 너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너무 고마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